자, 이슈 포커스 시사풍향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과 함께합니다. 자, 한 국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. 자, 매번 선거가 끝난 후에 제기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제 현수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인데, 먼저 이번 대선 기간에 인천에서는 그 선거용 현수막이 어느 정도나 만들어졌다고 보십니까? 네,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요. 여전히 이 현수막이 도로 곳곳에 걸려 있는데요. 그렇죠. 선거 기간에 쓰인 현수막 진짜 많았습니다. 예.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 선거구내 읍면동에 최대 2장까지 게재할 수 있는데요. 이렇게 보면 14명의 대선 후보들이 인천 155개 읍면동에 최대 4,340장의 현수막을 내걸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.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 승인을 받고 공식적으로 내건 현수막에다 선거 후 당선과 낙선 사례 현수막, 여기에 선거 기간 중 투표 동료를 앞세워 무단으로 내건 이 현수막까지 더하면 선거 기간 중 인천에서만 만여 장에 달하는 현수막이 걸린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. 네. 와, 참 어마어마한 양의 현수막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, 네. 그런데 이들 현수막이 친환경적으로 좀 이렇게 재활용이 되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, 국장님. 네. 어떻습니까? 네, 현수막은 그대로 폐기할 경우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고 합니다. 네. 따라서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.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. 지난 대선에서 인천 지역에서만 만여 장의 가량의 그 현수막이 발생했다고 했는데요. 네. 대부분의 현수막은 재활용 없이 그대로 폐기되는 것 같습니다. 정부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선거 현수막을 처리해야 하는 각 지자체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 지침을 마련했는데요. 그럼에도 현수막이 재활용 없이 폐기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. 이유가 있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과거에는 현수막 재활용을 위해서 에코백이나 그 분리수거용, 이 마대 등으로 만들기도 했는데요. 그런데 이게 내구성이 떨어져서 그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고요. 또 현수막을 재활용하려면 이 인쇄된 사진이나 이 문구의 염료를 처리해야 하는데 이게 제대로 처리하기가 쉽지 않고요. 이 처리 과정에서 이 천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아서 재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. 이렇게 재활용이 어렵다 보니 그나마 있던 몇몇의 재활용 업체도 지금은 아예 사라졌다고 이렇게 합니다. 예. 자, 그렇다면요. 현수막에서 발생하는 그 환경 피해가 또 적지 않을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, 과연 그 피해가 어느 정도고 또 이를 막을 뭐 대책 같은 것은 없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. 좀 어떻습니까? 네, 환경 전문가들은요, 현수막 한 장을 만들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한다고 합니다. 이번 대선에서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현수막 만여 장을 폐기할 경우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요. 일회용 플라스틱 컵 77만 5천 개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이 배출량과 같고요. 이는 30년 된 소나무 4,900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해야 하는 이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합니다. 하지만 이렇게 환경 피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이 현수막을 재활용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은데요. 결국 환경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 소각 처리해야 할 상황입니다.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요. 이게 참 문제예요, 이거. 예.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, 이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. 그게 뭡니까? 네.
현수막 발생 자체를 아예 없애는 뭐 단순 아. 명쾌한 건데요. 이게 뭐 현실적으로 예. 쉽지는 않을 수 있는데 예. 생각해 보면요.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예예. 우리나라는 세계 제1의 디지털 강국 아닙니까? 예. 세계 제1의 디지털 강국인데 이 선거에서는 부시대적인 이 현수막을 고집하고 있습니다. 예. 현수막을 고집하기보다는 이 디지털 강국답게 이 디지털 기반의 선거운동 방식으로 이 전환하는 방법,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.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. 예. 이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참 이게 대선도 대선이었지만은 또 돌아오는 그 6월 1일 지방선거. 네. 이게 지방선거에서는 또 이 현수막 이게 어떻게 될지 온통 현수막 그 세상일 것 같아서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옵니다. 예. 그렇습니다. 근데 지금 이게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예예. 저희가 PCR 검사가 이 QR 코드에서 투입했지 않습니까? 예예예. 이런 걸 좀 본다고 하면 뭐 디지털을 활용한 이런 선거 어. 홍보 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요. 보여집니다. 네네. 예. 참 이게 좀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항상 선거철이면은 그런 생각들을 모든 시민들이 하거든요. 네, 그렇습니다. 예. 자, 다음 소식을 또 가보겠습니다. 자, 인천에서의 그 코로나19 그 하루 확진자가 또다시 그 최다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. 3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참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데 이 부분을 좀 전해주시죠. 네, 이제는 뭐 워낙 많은 시민이 감염되다 보니 놀랍지도 않습니다만 저도 곧 감염될 수 있다는 이런 두려움에 걱정이 큽니다. 예, 어제 인천에서는 0시 기준으로 3만 1,21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. 이는 지난 11일 2만 3,738명의 최대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또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. 네, 이 3만 명이라는 이 숫자가요, 인천 인구 300만 명의 1%에 해당하는 것인데요. 벌써 누적 확진자만 50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. 예, 이번 감염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 노약자 수용시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새로운 집단 감염은 미추홀구 소재 요양원에서 지난달 26일부터 18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서요. 격리 중에 46명이 추가돼 관련 확진자만 64명에 달했습니다. 예, 또 서구 소재 요양병원에서는 코호트 격리 중 10명이 추가 확진돼서 누적 확진자는 198명으로 나타났는데요. 서구 소재 또 다른 요양병원에서도 코호트 격리 중 11명이 추가돼서 관련 확진자가 92명으로 늘어났습니다. 예. 병약한 어르신들의 이 집단 감염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요, 국장님. 확진자가 인천에서도 이제 3만 명까지 급증하게 된 원인이 좀 어떻게 따로 있을까요? 네,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점도 원인이겠지만요. 갑자기 크게 늘어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. 예, 전날 2만 445명에서 하루 사이에요. 진짜 하루 사이에 예. 무려 1,767명이나 이거 참 늘어났습니다. 심각합니다, 지금. 예. 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숫자인데요. 이 같은 급증세는 기존 선별진료소와 몇몇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하던 PCR 검사뿐 아니라 지난 14일부터요. 병의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, 그렇죠. 이 예, 예. RAT라는 이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. 예. 이 검사 결과가 포함됐기 때문이라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RAT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PCR 검사와 동일하게 그렇죠. 간주하기로 했는데요. 예. 이렇게 간편 검사로도 이 확진이 판정되면서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분석입니다. 그런데요, 그동안 집에서도 실시했던 간편 키트로 양성이 나온 경우 거의 대부분이 PCR 검사에서도 양성으로 확진됐거든요. 예. 그래서 이 RAT 검사가 포함돼서 이 확진자가 대폭 늘어났다는 것은 적절한 분석이 아닐 수도 있다.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어쨌든 좀 더 자세한 원인은 찾아봐야겠지만요. 예. 감염되지 않도록 모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젊고 건강한 분들은 몰라도 아기들, 또 임산부, 또 어르신들이
지금 그 확진 때문에 초비상이라고 하던데요. 네. 좀 국가 차원에서 조금 더 좀 긴급한 조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. 걱정입니다. 그렇습니다. 이게 좀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나라에서 이걸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.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어떤 대책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, 국장님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자,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.